안녕하세요, 먹구입니다. 제 채널의 주제는 현지인 맛집 위주의 소개와 여행지 소개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도 영양분을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존경하는 선배님이 감나무 가지에 걸린 달빛으로 자락이라는 수필집을 출간하셨는데 2023년도 올해의 좋은 수필 10선에도 선정된 수작이라 이 중에 한 편을 선정해서 낭독하는 것으로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지쳐가는 많은 분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나 출퇴근 시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잠시 감상하시면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요. 유친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여러분 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이덕대 수필가님은 경남일보 칼럼니스트, 인터넷신문 시인투데이 필진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2017년 김포문학상 수필부문 신인상을 수상한 이래 2021년 한국수필신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오늘은 감나무 가지에 걸린 달빛으로 자라기 수필집 중에 묵정밭에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묵정밭에서. 겨울의 언덕에 서면 마음이 허허하다. 도심의 낯선 골목길에서 길을 잃었다가 갈래갈래 엮인 전깃줄을 따라 미로를 벗어나 전혀 모르는 곳에 버려진 느낌이 그러할까. 소소한 추억들이 겹겹이 녹아있는 고향의 묵정밭둑이라고 해서 계절이 가져다주는 이런 허허한 심사는 별다르지 않다. 어느 날부터인가 봄이 와도 피어나지 않는 마음이 있다. 인간의 삶을 간단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원천은 비록 나이를 먹더라도 매일매일 마음이 새롭게 자라기 때문이다. 봄이면 봄에 마음이 피어나고 이에 따라 육신도 새로운 생기에 넘친다. 폭풍 후 몰아치는 여름도 소슬한 바람 속에서 땅을 향하는 낙엽이 우울한 가을일지라도 마음은 계속해서 새날을 만들어낸다. 매서운 추위에 고드름이 처마마다 달리고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어도 희망의 봄을 꿈꾸는 것은 생명이 붙어있는 한 결코 삶을 멈추지 말라는 창조주의 명이자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모든 이들의 바람이다. 이 세상에는 의미 없이 태어나고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살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식이 있는 존재든 아니든 똑같다. 문제는 마음속에 묵정밭이 생긴다는 것이다. 매일같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순수와 무욕의 세계를 끝없이 갈구하지 않으면 마음의 양식에 필요한 것들만 자라는 쓰임새 많은 밭을 가질 수가 없다. 나이를 먹으면서 감성의 골짜기에는 어둠의 그늘이 가득하다. 삶의 질서에 순응하고 세사에 짓밟히다 보니 어느 사이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탓일게다. 순수의 계곡에는 새진만이 쌓이고 맑은 샘물이 솟아나던 시면은 더섭는 안개만 자욱하다. 자연을 벗삼아 살면서 묵정밭의 잡초들을 쳐내고 이끼 낀 돌들을 추려내어 가지런히 돌담을 만들어야 하는데 내일을 보는 눈과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취하고자 하는 욕심만 가득하니 어쩌지 못한다. 지난해 가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집에서 부쳐 먹다가 한동안 버려졌던 묵정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다. 그 묵정밭은 어릴 적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가시덤불 사이로 산딸기가 무시로 익었고 나른한 봄날이면 싱그러운 풀냄새에 애타하는 염소를 아침 저녁으로 내어다 메고 들이던 밭이다. 그 밭의 소나무와 대나무, 경계를 침범한 구지뽕나무들을 일일이 쳐낸 뒤 옛 추억에 젖어 허물어져 가는 밭둑에 서 있던 가을날, 소슬한 바람과 함께 길을 잃었던 감나무 밤나무 낙엽들이 묵정밭에 몰려들었다. 묵정밭에는 여러 잡초들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살고 있었다. 정겨운 이름들이 문득 찾아온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여름 내 씨를 기른 우슬초, 도깨비반을 돕고 말이는 사람이든 강아지든 움직이는 것이라면 길을 쓰고 고리를 걸며 옮겨감을 꿈꾼다. 흔하디 흔한 보잘것없는 잡초에 불과하지만 생명을 준 모근으로부터 떨어져 자신만의 세상에서 뿌리를 내려야 다음 생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은 알고 있다. 이제 고향 마을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빈집만 늘어난다. 부모님이 살았고 자신이 태어나 성장했던 정든 집이지만 삶의 터전이 도시에 있다 보니
비록 물려받았다 한들 제대로 관리할 방법이 없다. 집이란 인기척과 사람의 훈기에 의하여 유지된다. 사람이 떠난 빈집은 알맹이 빼먹은 고둥 껍데기처럼 스산하고 허무하다. 집이 그러한데 하물며 지게지고 오르내리던 삭감만 한 밭대기는 오죽할까. 어른키 높이로 자란 산딸기 나무에는 무당거미가 집을 짓고 누름한 뽕나무 뿌리에는 지난 여름 벗은 뱀 허물이 징그럽게 걸렸다. 한때 산 비아래 매달린 작은 밭되기는 원망일 때도 있었지만 작은 채소가게 같았던 그곳은 희망이었고 꿈이었다. 산 구비를 타고 따사로운 햇볕이 커다란 보자기만하게 내리기 시작하면 파란 듯 하얀 머위꽃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군데군데 서리빨이 남아있어도 산 그늘 양지 틈에는 겨우내 땅속으로 숨어들던 부추가 나무나 조개 껍데기 재를 거름삼아 소복하니 싹을 틔웠다. 하얀 민들레가 소담하고 땅두릅이 고개를 내밀 때쯤이면 간혹 길 잃은 산토끼가 장기 울음소리에 놀라 황급히 산딸기 가시덤불 사이로 자취를 감추곤 했다. 생강나무 노란 꽃이 별처럼 피어나고 군데군데 물이 지어 핀 참꽃이 연분홍 등처럼 온 산을 수놓으면 긴 줄에 메인 염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었다. 냉이나 쓴바귀를 캐려는 처녀들은 대바구니나 소쿠리를 끼고 밭둑에 앉아 신압으로 흐르는 뭉게구름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다. 시골에서 농사꾼을 부모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산 초입에 좁다란 묵정밭 추억 하나쯤은 있을 듯 싶다. 봄이면 밭둑에는 하얀 찔레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감나무 잎이 진한 녹색으로 바뀌면 여기저기 돌틈 사이로 뱀딸기가 먹음직스럽게 붉어가던 작고 아담한 밭은 그 자체로 작은 행복의 공간이다. 사는 일이란 게 꼭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다가 지쳐, 아니 꼭 그렇지 않더라도 뒤돌아보니 옛날이 더 좋았으면 거기로 가서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추위가 어느 정도 물러가고 남녘바람이 꿈같이 몰려오면 고향의 묵정밭을 가꾸기 위해 길을 나서야겠다. 쑥대밭으로 변한 그곳에 고랑을 짓고 씨를 뿌려야지. 괭이질 에오미질로 고추 모종도 옮기고 가지도 몇 그루 심으리. 혹 아는가, 나이에 관계없이 따스한 햇살로 순수와 감성의 골짜기에도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올지. 이덕대 수필가님의 묵정밭에서 어땠나요? 글의 흐름 내내 정겨운 시골 풍경이 그려지지 않나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이덕대 수필가님의 수필은 한 번 읽어서는 그 깊은 뜻을 알기 어렵고 여러 번 읽어야 비로소 그 깊은 세계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다고도 하였는데, 저는 이 수필이 그저 묵혀둔 밭의 서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살뜰히 보살피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우리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수시로 살피고 가꾸지 않으면 금세 잡초로 가득 차는 묵정밭처럼 바쁜 현실 속에서 좀처럼 돌아보지 못하고 가꾸지 않아서 깨끗하던 내 마음밭이 잡초로 가득한 묵정밭이 되어버린 걸 느끼게 됩니다.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고 고되더라도 시간은 흐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모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일시적인 현실 속 시끄러움과 번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되어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수시로 우리 마음을 보살피고 허락 없이 끼어드는 잡초를 걷어낸다면 우리 인생도 훨씬 아름답게 변해 가리라 믿습니다. 마음은 삶의 뿌리니까요. 감사합니다.